먼저 방금 전에 발표된 속보 내용으로서 빠르게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CEO들과 만나가지고 자동차 관세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GM, 포드, 스텔란티스까지 경영진들 측에서는 지난 2020년 체결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준수하는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 1개월간 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자동차 그리고 부품 무역 규모가 대략 1000억 달러예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 간의 무역 규모는 대략 50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도합 1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5% 관세면은 375억 달러, 하나로는 50조 원 정도를 추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가지고 캐나다, 멕시코에서 보복 관세가 나오겠죠. 이 규모까지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장 우려랑은 다르게 1개월간 공식적으로 면제가 확정이 되면서 유예가 된 상황이고요. USMCA 협정에 따르면은 북미에서 제조된 제품이 75% 이상 포함된 차량은 관세 없이 수출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 규정을 충족해가지고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입장인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수입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둔 바가 있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추가 관세 면제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면제 정책이 1개월 후에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GM 그리고 포드, 스텔란티스까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가격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 유럽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 자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비단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산업들, 수입차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 관세 유예 결정만으로도 암호화폐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추가적인 관세 면제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기존의 강경한 무역 정책을 유지할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 이슈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후속 영상 통해서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측에서 이번에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식적인 로비 단체 미국 암호화폐 협회인 NCA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정책 로비라든지 정치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플이 향후에 2년 동안 무려 650억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인데다가 이렇게만 된다면은 리플 측에서 규제 당국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 SEC 측과 여전히 소송 자체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리플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암호화폐 로비 단체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규제 환경을 변화시키고 암호화폐 산업이 보다 명확한 법적인 지위를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협회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SEC 그리고 리플 간의 XRP 소송 자체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리플이 직접적으로 로비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정책 입안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향후에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이것보다 친암호화폐, 친리플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대놓고 암호화폐로 후원받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이크 콜린스 공화당 하원 의원 움직임이 발표가 됐는데요. 선거 후원금 옵션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솔라나, 테더까지 여러가지 암호화폐를 추가를 했고, 미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콜린스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암호화폐 투자 내역까지도 공개한 바가 있었고, 밈코인까지도 적극적으로 매입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자금 모금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킨 것 자체가 단순하게 기부 옵션 확대가 아니라 공화당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신호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미국이 암호화폐를 전략적인 자산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XRP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3월 7일 암호화폐 정상회담에서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XRP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XRP의 위상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전 세계 국가들에서도 XRP를 준비 자산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고, XRP가 국제 결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기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변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국가 기반의 가상자산 펀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리플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비축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자체가 단순하게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래 금융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존 전통 금융권의 법정화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새롭게 공존하는 이런 국면을 맞이를 하면서 미국이 가상자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게 된다면 여기서 리플 XRP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 행정부에서 비축 자산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가격들 자유롭게 영상 하단 댓글에 써주시면 그 가격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리플 영상 업로드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한 지 1년 만에 66조 이상의 자금을 유치를 하면서 역대 최단 기간 내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 중 하나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됐다. 이런 것들을 시장 자본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자산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현재 61.5% 수준으로서 단기 상승 추세 그리고 중장기 상승 추세가 삼각 수렴 패턴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승하는 기세 자체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 유입세가 꾸준하게 지속될 것이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위주의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삼각 수렴 패턴 이후에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부터 바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도 알트코인 불장은 도대체 언제 오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지난 과거 패턴 2017년, 2021년 이 당시 강세장에서도 비트코인 먼저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 알트코인 급등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강력한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 급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나서 빠질 때 이때부터 알트 불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본격적인 폭등 타이밍도 이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영상 통해서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승 타점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보여주시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관심에 보답을 드리고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요. 리플 XRP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탈중앙화로 관심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혹시나 탈중앙화라는 개념 자체가 무색해지면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염려하시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가 맞죠. 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탈중앙화 관련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금처럼 보관하는 용도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빠른 거래가 어렵고 수수료가 변동성 자체가 심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쓴다? 이거 자체가 무조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글로벌 경제가 불안할 때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 측에서는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더욱더 가치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ETF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리플 XRP는 처음부터 금융 시스템에서 빠른 송금 그리고 낮은 수수료를 목표로 설계가 됐습니다. 기존 은행 간의 국제 송금망인 스위프트보다 빠르고요. 비용까지도 적게 들기 때문에 국경 간의 결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RLUSD의 발행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금융권에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XRP 자체가 리플랩스라는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일정 물량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탈중앙화와는 당연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비트코인과 리플 XRP 모두 다 점점 제도권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동일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 탈중앙화 개념이 강했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ETF 승인 이후부터 금융권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금융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통권 금융과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커요. 이런 변화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XRP ETF에도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 같은 국가 기반의 디지털 화폐와 연결이 되면서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과 더욱더 밀접하게 결합될 수가 있다는 거고, 반대로 초창기 암호화폐가 추구했던 자유롭고 탈중앙화된 개념 자체가 사라질 위험성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탈중앙화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ETF 상품화가 되면요, 결국에 가격 자체가 대형 기관 자금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규제를 따르면서 검열이나 통제가 가능해지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탈중앙화라고 보기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미 탈중앙화에서 점점 제도권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이지만 이게 피할 수 없는 변화, 오히려 좋은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금융권에서 인정받으면서 기존 자산 시장과 통합될 가능성이 크고, XRP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 잡게 되면 금융권과 협력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제도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강세를 보일 겁니다. 반대로 규제를 따르지 않는 암호화폐들 점점 도태되면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결국에 코인 시장 자체가 이 탈중앙화라는 관점에서 관심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독자분 말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점점 앞으로 제도권 편입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않던 사람들이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당연히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은 점점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가요? 여전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초창기 수준입니다. 비교적 남들보다 빨리 코인 시장에 뛰어드신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선발 주자로 뛰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투자라든지 고위험 리스크 매매 하지 마시고 업비트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만 하셔도 부의 추월 차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플이 지금 시기 자체가 강남 땅 초기 개발처럼 이제 겨우 시작인 시점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투자 심리 자체가 컨트롤이 가능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속담 중에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초기의 시작, 그리고 그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시간 자체가 소요가 되고 시행착오라든지 흔들림 구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리플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 한 자락에서는 걱정 그리고 불안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조금씩 남아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준점을 분명히 잡고 가야 된다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강남 땅, 토지, 건물, 아파트 이런 것들, 암호화폐와 코인 투자 시장에서는 성장성에는 의미가 같다고 하더라도 투자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영향과 방향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이 어떻죠? 등락폭이 크고 전략적인 비쪽 자산, 여러가지 현재 많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중간 과정 속에서 호재 속에 악재가 있고, 그리고 단기 조정과 일시적인 하락 같은 많은 고난과 역경 자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트럼프 당선과 함께 600원, 700원이었던 리플이 말도 안 되는 단기간에 4,9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큰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의 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시고, 이런 경우는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상승이 기준이 돼버리시면요, 상승이 매번 반복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언제 또 상승하냐, 리플 언제 또 빠르게 급등하냐 이런 기대감에 매일매일 쳐다보고 왜 안 오르나, 새벽에 발표 뭐 있다, 잠 안 자고 발표만 기다리고 있고 트럼프 파월 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차트만 보고 있으면은
하루 24시간 내내 롤러코스터 타는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점과 목표를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경을 쓸 수 있는 100%의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키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평균 단가가 높다면은 단기 저점이 찾아올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 저점에 걸어 놓으시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리플이 수직 상승 랠리를 쭉 펼쳐주면 좋겠지만요. 예상외로 지금 시장의 흐름 특성상 상승 이후에 단기 하락, 그리고 반등, 또 다시 단기 하락, 그리고 또 다시 단기 상승이 나오는, 그리고 나서 하락폭이 큰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고 다시 상승 패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고점에 추격 매수하거나 몰빵 들어가셔가지고 현금 비중이 없으신 상황에서 불안함 속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요, 상승 패턴 찾아왔을 때 항상 강조드리는 제3의 종목 현금 비중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매수하셔도 조금 더 낮은 매수 타점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는요, 매수와 매도를 하실 때 그 기준 자체가 내가 사고 싶은 가격,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전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자체도 기준이 되셔도 안 돼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적당히 올랐을 때 부분 수익 실현한다든지 매도에 대해서 타점을 놓친다든지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요, 매도 타점을 스스로 높게 잡거나 이전에 수익 실현을 못했던 그 아쉬운 기억들이 스스로 매도 타점을 그냥 높여버려요. 이렇게 단기 타점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잡아버리면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매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매도 타점은 거기서 잊어버리셔야 돼요. 새롭게 매도 타점을 계획할 때는 항상 현재 가격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분석한 가격보다 조금 더 낮게 일부를 매도하시면서 제3의 종목 현금 비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다라는 건데요. 이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의 마인드를 조금만 고쳐가지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들의 투자 심리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타점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정말 효율적인 코인 시장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 운영 중이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